여기는 광화문 KT 2번 출구 앞입니다. 전략에서 사전에 이렇게 중국의 정치인이 중국의 세원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기술인들하고 그때 다 됐다고요. 한국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의 이 경제 권력 같은 거 취하지도 말하면 이거 정말 큰 일이에요. 이거 정말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재주를 부려도 어머니가 이 재주를 다 부려도 마치 원숭이가 무슨 재주 다 부려도 결국에는 미국 놈들이 시키는 대로 불속불결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충실하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찾고 그게 좋아진다는 얘기해야 말이야. 오늘 일본에 있어서 그 15개월이라고 이거는 초나무든 박이야. 초나무든 박. 우리가 전에 일본 운동문제를 전 세계를 두고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선전하고 감동을 주고 호소하면서 전 세계 여권 항상을 위한 국제 여성만의 체험으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여권 차원에서 일본 놈들의 압박을 받고 진리를 당해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전화보고는 앞으로 시대적인 박수 아무것도 법적 책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왜 그러냐 미국 놈들이 한미의 생각 군사 동맹을 위해서 운동문제라고 하는 권력들은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생각 동맹에서 이 동맹의 중심으로 한국 동맹은 그 동맹에 편입돼 들어가는 경속적 동맹이니까 일본 놈들이 교육을 해결하라 이러니까 시국주의가 신가니까 그 시각 그래서 일본 놈들은 안면에 의해서 이 동맹을 경작해서 동맹을 그러니까 도대체 자존심이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책임이 뭔지도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이런 멍청이야.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가 학생을 위해 그렇게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여기 평화를 설정시키는 거예요. 평화. 아니 평화. 다른 우리가 그런 데 봐요. 다른 저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그녀는 어디서 받아왔고 60년, 70년 많이 먹을 만큼 법 같은 거를 제일 기억에 해왔으니까 이제 미국은 너희가 간을 세우고 너희가 오줌을 짜봐라 이 말이야. 왜? 난 장소치로 날아갈 수 있고 소품에 양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강제에게 약정한 몸을 뚝뚝뚝 하면서 그거 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화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보자면 미사일이 핵이냐 북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손바닥에 정신치는 빤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북이 우선 먼저 대화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다면 중국도 대한민국도 다 주변국 정도가 참여해서 진정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고 모두가 담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면 무슨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방식대로 내버려 두어서 거기에 개성들을 스톱하듯이 여기 지금 모든 기술을 하고 있으니 이게 가는 게 전쟁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 대통령이란 사람하고 서울당에서 이것도 하나씩 보면은 그들이 하는 짓은 전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전쟁,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도 야포나 쏘고 소총이나 쏘는 전쟁 같아서는 벌써 전쟁 났죠. 지금 전쟁이 얼마나 전쟁입니까? 하늘속 선생 같은 사람의 논문을 보면은 군사분계선 북쪽 분계선에 쫙 대결되어 있는 장사장터가 한 시간에 110만 발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110만 발. 그것이 40km 정도 70km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포탄이 우박져가지고 가는 건데, 이런 무서운 전쟁. 그야말로 이게 어디 같은 민족 사이에 상상인들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렇다면은 아무 방법 없어. 무조건 만나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주제를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생각해요. 그럼 저쪽 북쪽 사람들 다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 합의라고 해서 우리 민족들이 통일하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분쟁 지역을 평화 공동 번영의 구역으로 합의했다. 그러면 6.15 공동선이라고 하는 커다란 합의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합의한 거는 공동 번영을 위한 함께하는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조선노동당 야왕 당의 70년, 60년 역사에서 확인되고 다짐하고 평가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청사진 같은 정리한 구성이 쫙 있어. 그래서 쉽게 합의됐고 이 합의한 건데 남쪽에서 그야말로 우리 정말 평화를 위하여 통일은 30년, 50년 후에 통일이 되더라도 우선 평화와 화해, 우리 공존 공영의 이 원칙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딱 던지면은 그쪽에서 남쪽의 정치, 정세, 남쪽의 사회 분위기 쫙 계산 빼고 감안되고 분석된 토대에서 이런 얘기를 저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지 참 답답한 거예요. 참 답답해. 답답하고 지금 누구도 한반도, 이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해 그 미래를 이렇게 갈 것이요 하고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자는 아무도 없어. 그건 전쟁이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들이 만신한테 나가서 물어보면 그런 대답이 나올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철학이 없고 애국심이 없고 책임감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그러니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희망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치 같은 선구적 그런 지도적 시대적 사명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밤을 새면서 노동을 하는 여기에 우리는 비로소 희망이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정세가 달라지고 막말로 미국연맹 조선만도 정책의 변화하고 뭐가 달라지고 달라졌을까? 달라진 정세와 달라진 시대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뿐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들뿐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참 고생했는데 자주 와보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피 없이 깨끗한 욕심 여러분들의 그 평화를 사랑하는 그 순결한 평화정신 동지와 동지 사이의 그 깨끗한 위리 우정 이런 거 잘 소중히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 봐야 되는데 강연 듣느라고 내가 깜빡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죠? 네, 지금 우리 코리아 건대 한반도에 닥쳐온 이 위기의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한 명쾌한 답들이죠. 그래서 허나 지금 우리 남코리아에는 그것을 실현하고자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정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현 정권은 분명히 아니에요. 지금 개성공단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한 해 만에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사실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기서 강연을 또롱또롱한 눈으로 들었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곳에 강연을 같이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현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우리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까지 해주시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더 많으니 더 열심히 싸우고 투쟁해서 평화로운 우리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도 그걸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강연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제 소감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강연 들으면서 또 우리 한 분의 소감과 결의 발언을 듣고 지금 여기 길거리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보노동자회의 구철회 회원의 소감을 그리고 결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연대 진보노동자회 회원인 구철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감기에 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동지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해 주시면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이천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한반도의 정세의 본질과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 와닿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 힘차게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투쟁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결의를 담아서 이것을 지나시는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참 일상의 고된 날들을 좀 뒤로 하고 여가를 보내시러 나오신 시민 여러분, 참 요즘 살기 힘드시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언제부터 그런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6년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들다에는 이 말에는 그 이유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먹고 살기가 힘든지, 바로 정부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다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이명박 정권 우리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아서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권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택담을 쥐어짜고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마저 다 빼앗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서민들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는 더 쉽게 해고하겠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겠다고 연초부터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근혜 정부는 연초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분단된 나라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될 정책 기조는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로 평화를 추진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정책은 확성기 스피커 정책이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정책이었습니다. 사드 추진 정책이었습니다. 확성기로 스피커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으로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작년 12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지난 개성공단 정책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가장 성과적인 모델로 평가한다고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얼마 전에 북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 인공위성에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그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북의 군사과학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드, 나라 미사일을 격파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과학기술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MB 정책 교수도, 그러한 전문가들도 사드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오히려 미국의 군사무기를 팔아먹는 정책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평론을 통해서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확성기 스피커 정책, 개성공단 폐쇄 정책, 사드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런 것을 중단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의 본질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호전적인 박근혜 정부를 내세워서 군사무기만 팔아먹으려고 했고, 오히려 이 땅에서 2억 1천만원 판조기를 갖고 와서 보툴리눔을 갖고 와서 우리 코리아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으며,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우리 코리아 민중들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의 본질이며 그 미국과 박근혜 정권 때문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분명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고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리고 군사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에게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안정적인 평화협정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자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직시하고 오히려 북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미국은 보물덩어리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탄저균과 보통률을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이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면 우리들이 투쟁해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켜서 서민들이 민중들이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어야 합시다.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나아가서 불광한 평화로운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가는데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여기 코리아인데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투쟁해서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리 강연회인데요. 거리 강연회 좀 이렇게 틀을 깨고, 지금 현 정세를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전쟁 기대를 지금의 이 현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실천적인 강연으로서 집회 형식을 띠게 된 점은 여러 시민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 강연을 끝으로 바로 행진을 시작합니다. 행진을 시작해서 전부 종합평사까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의 현 위기가, 현 상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그리고 이 모든 책임들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똑똑히 이야기하면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연 마지막에 앞서 구호를 하나 외칠까 합니다. 네, 특별한 강연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구호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다 일어서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뒷구호만 3번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떠나라! 떠나라! 개성공단 폐쇄 철회하고 북한기도 중단하라! 중단하라! 핵전쟁 불러오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중단하라! 남북관계 파탄들은 박근혜 정부 4대 정권 퇴진하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5분 후에 정리하고, 네, 구호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합니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이 어쨌든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온 매우 중요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개성공단 폐쇄 처리하고 북한기도중단 중단하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사드배치 반대, 독립평화협정 체결 촉구, 개성공단 폐쇄 철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거리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서 거리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고 때때로 지금 1년 가까이 이 대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경찰서는 이 대사관의 요구에 따라 합법적인 너무나도 당연한 1인 시위마저 불허하고 막아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찰의 불법적인 1인 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코리아연대는 끊임없이 멈춤없이 완강하게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광화문을 지나시는 또한 코리아연대가 1인 시위를 하고 그 1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경찰들을 보신다면 우리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가장 위력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행진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지금 행진은 KT에서 세월호 광장 쪽으로 가서 광화문 거기서 광장. 광화문 광장 남단으로 가서 정부 종합청사까지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행진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죠. 이곳에서 코리아 연대의 핵전쟁 불러오는 사드 배치 중단하라,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내는 개성공단 폐쇄를 즉각 철회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잠시 후에 거리 행진을 합니다. 선생님, 다 미리 약속된 게 있습니다. 길로 나와서 잠시 후에 퍼레이드 있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KT 앞입니다. 잠시 후에 광화문 서울청사까지의 코리아 연대 행진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공유입니다. 공유. 지금 페리스코프와 아프리카 TV 실시간 생방송됨을 알려드립니다. 힘차게. 제일 앞에 피켓에는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이렇게 써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앞에 현수막에는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지금 미군이 지금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문구만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조선공단 폐쇄 철회하고 북북유도 중단하라! 핵전쟁 불러오는 사드 배치 중단하라! 남북관계 바탕내는 박근혜 종무사대 정권 퇴진하라! 네,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에 지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 연대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현 정세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광화문에서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손실만 하더라도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겨우 며칠이 주어진 시간만으로는 그 개성공단 안에 있던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제대로 군조차 챙겨오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문에는 그 어떠한 정세에 국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남북이 이미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를 깬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북이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라고 해서 스스로 2013년도에 했던 합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신뢰의 관계를 맺고 경제협력을 통해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고자 했던 작은 항로이름이었던 개성공단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에는 그 어떠한 고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그마니 남아있던 개성공단이라는 연결고리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진에서 끊어버렸습니다. 1월에 있던 소탄 시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8월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8.15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 내용에서 확성기 함성을 재개하는 것을 준 전시 상태로 보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합의를 먼저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코리아 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인공위성에 발사를 하고 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북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공격용 사드 미사일은 그 사드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도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코리아 반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들어온다는 사드 자체는 이 코리아 반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 구체성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탄저균을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용산 미군 기지에서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 그 한복판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탄저균 80kg 한 가만히 가지고 3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생화무기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탄저균을 용산 미군 기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번도 아니라 두 차례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사실, 명백한 팩트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벌이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또한 사드 배치는 이 땅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이 땅에 그 어떤 도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리아 연대 회원들은 개성공단 폐쇄 철회를 요구하고 또한 사드배치를 중단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표를 쓰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처리하고 북북유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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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파탄년을 박근혜 정부사대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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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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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파탄년은 박근혜 정부사대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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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폐쇄 처리하고 북북유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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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놈을 물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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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씩 앞에 세 개,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더 주세요. 지금 우리는 세월호 농성장 앞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시장자 9분은 이 무트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트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 또한 바닷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015년 하기에 2016년 특조위의 예산을 삭감하고 심지어 방송, 국회 청문회조차 실시간으로 방송되지 않았으며 해수부는 보수단체를 사주하여 유가족들을 고발하도록 시키는 행위까지 벌였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세월호 사고는 그 이후 구조활동을 보는 얼마나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인재이며 이 인재에 대해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구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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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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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 못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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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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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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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겠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가족형의 민주주의 코리아연대 회원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마나 얼어붙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철수당의 티켓이 있네요. 없는다는 예. 사실을 알고 이 계십니까? 간첩. 암철수. 이 간첩 알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대장. 이 내국노들의 대장. 이 어떠한 정체에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어떠했습니까? 정세가 수편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성공단에서 보여드리는 수입이 북에 미사일에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잠정적 폐쇄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그 손실은 오히려 누구에게 끼쳤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에게 미쳤습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살아보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경제에 정치적 논리를 입히고 자국민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국이 발사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사드배치를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손실만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군은 탄저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용산 미군 기지에서 치명적인 탄저균 실험을 수회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마루탑니까? 탄저균을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이건 정말 100%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마루타가 아닙니다. 생체 실험, 생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실제가 없는 것이 우리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을 위해서, 과학을 넘기기 위해서, 그걸 자극하고, 시험하고, 전쟁을 위해 운영하는 세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샌가 우리는 진짜 전쟁 위기를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드레스 한 주를 이 코리아 반도에 배치하는데 2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를 이 나라에 배치를 하겠다고 예정이 있다 합니다. 배치해나 사조, 운명에만 6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코리아 반도를 지키는 데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고철덩어리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부여오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자신에서 한반도가 목표물이 됩니다. 타켓이 됩니다. 소련 중국의 타켓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민족이 아니라 이것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같이 미국 때문에 이 한반도가 다시 불바다가 돼야 됩니까? 미친 짓입니다. 국민들 해결하고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개성공단 폐쇄 철회하고 북송유도 중단하라! 사드 배치 중단하고 기회절 부연승 중단하라! 남북관계 박단내는 박근혜 정부사대 정권 퇴진하라! 핵전쟁 불러오는 사드 배치 중단하라! 개성공단 폐쇄 철회하고 북송유도 중단하라! 남북관계 박단내는 박근혜 정부사대 정권 퇴진하라! 국립평화협정 퇴진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사드 배치 중단하고 기회절 부연승 중단하라! 개성공단 폐쇄 철회하고 북송유도 중단하라! 남북관계 박단내는 박근혜 정부사대 정권 퇴진하라! 이 땅은 이미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북간의 정상훈협력의 관계에 증거가 되며 신뢰 같은 숨을 되찾았던 개성공단마저 어제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통해 그 어떠한 정세가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맺은 합의를 선포하다는 뜻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미사일을 만드는데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본인이 3년 전에 맺은 합의를 정세가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 특히나 남북 간에 70년 넘게 분단되었던 같은 민족끼리는 화해와 협력의 자세로
신뢰를 갖춰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를 올해 초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하면서 또한 이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남북이 화해하여 통일하는 성사진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되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다가 정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까지 자극을 하게 되어 오히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단순히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복한 현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극악의 자초수를 뒀는지 정말 의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연대 회원들은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을 이야기하고 또한 퇴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코를 치겠습니다. 남북관계 확장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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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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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정부 청사를 막 도착했습니다. 예, 나가겠습니다. 정의정화협정 체결하고 이거는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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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중이 다시 살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며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세월호 농정장을 지나 이곳 정부 청사까지 앞에 놓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주통일 민주주의 코리아 연대 김병종 대표님을 모시고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날 명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을 사랑하시는 코리아 연대 회원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10월 IMF에서 1인당 GDP를 27,513달러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를 감안하면 1,209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27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 사람 평균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가 안 나는 가정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어야 되고 4인 가족이면 1,000만 원이 월 수입이 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남코리아 민중들의 가정에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000만 원 수입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절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지난 70년 동안 이 땅의 분단으로 인해 온갖 위협을 미국 군소물자를 돈으로 사들어오고 그걸로 분단이 고착화되고 유지가 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무기 하나, 비행기 하나를 구하려고 그러면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열심히 번 그 소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불안한 분단의 요소를 극복하고 해소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화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인 대화와 교류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사회적 통일을 이루어내면 분단으로 인해서 들어간 군사적인 비용이 없어지고 그 비용을 이 사회의 복지로 우리 집안의 우리 식구들의 생계비로 문화비로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순하고 당연한 사실이 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분단을 시작하고 그걸 연구와 책동을 하고 있는 미국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을 분단했고 그리고 그 분단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북코리아는 고립무원의 환경에서 70년 동안 군사적, 무기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고립시키고 말살하려고 했던 한 나라가 70년 동안 유지가 되면 정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북코리아는 세계에 몇몇 안 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도 그 중에 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북코리아처럼 이렇게 위협적이고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강요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도 하고 외교관계도 맺고 있고 자주적인 자기의 주권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북코리아가 수소탄을 개발했다는 것은 이미 북코리아의 방어 능력이나 무기 능력이나 에너지 능력이 미국의 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대적인 정책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과정을 물어봐도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전협정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철폐하고 영구히 평화적으로 유지되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인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허황된 공상을 버리고 미국의 온갖 정치권을 이용해서 상원과 하원을 이용해서 북을 공격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이론으로서 주권이 가진 존재로서 당당히 맞아들여야지 미국의 평화와 이 코리아 민족의 영구적인 번영이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건 주권이 있다는 이 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출발부터가 부정적으로 출발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역사적 임무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가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려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부정하게 정권을 탈취해서 어떻게 하면 무능력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증명을 해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을 없애려는 기가 막힌 그러한 몰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성공단마저 철폐됐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역사적인 임무인 마지막 그 몰락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무능함,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을 그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물러나기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노동자, 국민, 서민들의 고통만이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 가중된 시간을 1시간이라도 당겨서 이 땅의 생존성이 중요하고 이 땅의 통일로 인해서 평화가 중요한 이 땅의 남코리아 민중들이 힘을 모아서 더 무능력하고 정통성도 없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 땅에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정착시켜서 더 이상 외세에 의해서 이 땅의 민중들의 생존권이 탄압받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끝장내고 우리 평화의 시대, 민족이 하나 돼서 더 번영하는 시대를 만들어 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부터 남코리아 민중의 제일 앞장에 서서 박근혜 퇴진과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이 땅에 외세가 필요 없으니 우리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외세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요구를 하고 그것을 남코리아 민중들 맨 앞장서서 요구를 합시다. 그러면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코리아 민중들은 우리와 같이 손잡고 그 길에 갈 것이며 그 길에 이 민족의 번영과 미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이 투쟁에 같이 해온 모든 애국적인 민중들과 코리아 연대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전진하는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퇴진하고 주한미군 물러가고 이 땅에 외세가 더 이상 주권을 농락하지 않고 민족의 자체적인 힘으로 단결을 원하는 그리고 그 번영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굳게 잡고 이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남북관계 파탄에는 박근혜 정미사대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국민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그 어느 때보다 민중들의 투쟁으로 이 정세를 깨부셔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선봉에는 항상 학생과 청년들이 선봉에 서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도 힘차게 투쟁할 학생 공제 결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코리아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지금 코리아 반도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 위협 속에 있습니다. 코리아 반도의 전쟁 위기를 누가 몰고 하는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5년 미국이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 35년을 치떨리게 가슴 아파하고 우리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슬퍼하고 끔찍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누구도 미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 이 땅이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는 식민지 국가에 살고 있는 노예 굴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정권, 종미 4대 매국 정권과 그리고 그들의 주구인 미국이 어떻게든
이 민중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 왜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70년 넘게 한 세대가 넘도록 그렇게 미제국주의가 그 북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고리막살시켰는데 당연히 자위적인 조치로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있고 자존을 가지고 있고 존엄이 있는 나라라면 평화를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지만 그 평화에 구걸하지 않는 그러한 주권이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자신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권이 정말 통일을 위한 정권인가? 여러분 바로 저 앞을 보십시오. 저 앞에 보면 미국에 있는 성조기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1인 시위, 심지어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집회와 1인 시위가 저 대한민국에 있는 미대사관 앞에서는 불가합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종로 경찰서가 한 여성을 사지를 끌고 멱살을 잡고 꼬집고 억지로 끌어내면서 이 앞에서는 절대로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식민지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8월 사태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북남 간의 남북 관계에 있는 조그만 군사적 충돌이 큰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지금 다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대규모적인 한미 군사 연습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입니다. 지금 북과 남의 상황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언했던 7.4 남북 공동선언에 있는 자주평화 민족 재단결의 기체 아래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그래서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반드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미국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여기 계신 민중들이 같이 투쟁을 하고 박근혜 정권이 정신 차리게 하고 정 안 되면 저기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주한미군 쫓아내고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재단결로 통일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북과 미국에 있는 적대적 그 관계를 청산하고 이 한반도에 공고한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북미평화협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의 자주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내외에 있는 반통일 세력을 짓부집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우리 세대에 자주통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로 외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을 해준 학생 동생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통일을 가져오는 것은, 공고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학생 동지가 말했듯이 북미평화협정입니다. 그리고 그 북미평화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이후에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했을 때만이 우리 민중이 되는 세상, 민중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제 남북을 이어주는 그 여자한 연결고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자고 군사연습이 3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 다시 한번 민족선장의 슬픔이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코리아 연대가 앞장서서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리아 연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중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투쟁의 길을 열어서고 투쟁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투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전쟁 불러오는 사드매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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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광화문 서울청사 앞입니다. 소녀연대에서 구체한 건너가지 않아요. 건너 빨리 건너. 모든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네, 돌직구 방송입니다. 네, 일단 현재 시간 12시 32분이고요.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삼각대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 AS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자꾸 이게 사다리가 삼각대가 빠져버렸습니다. 으아, 또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또 아쉬운 소리 해야겠네요. 좀 싸게 해달라고.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삼각대를 폈다가 또 이렇게 행진한다고 하면 또 접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예, 얼굴 좀, 외세의 힘을 빌려 어쩌려고, 주권 국가라면 자신의 국가는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지. 맞습니다. 독재자 박정희도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1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 박정희도 그래도 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데, 그 딸은 전시 군사작전권도 미국이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미국의 그 썩은 무기, 검증되지도 않은 무기를 국민의 세금 수십조씩 품에 안 갖다 바치면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 집은 내가 지켜야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한테 내 집 지켜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어디 말이 됩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이 쓰다 버린 30년, 40년 된 그 썩은 무기, 그리고 검증 안 된 20년, 30년 동안 계속 개발만 하고 있는 그런 밑빠진 독에다가 국민의 세금 수조를 그냥 갖다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복지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매국노 정권, 이 매국 정권, 나라가 망하든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끔 어쩌면은 유도하는 이런 도둑정치, 사기정치, 도둑정치, 강도정치,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4.13 총선이 60일 남았습니다. 정확히 2달 남았습니다. 매국노 떨어뜨립시다. 매국노 떨어뜨리는 선거, 매국노를 떨어뜨리는 선거 합시다. 아시죠? 매국노를 떨어뜨리는 후보한테 몰빵해서 떨어뜨립시다. 아자아자.